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인 코사인을 잡아서 가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가면 당연히 어떻게 그려서 갈 수 있어요?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가면 이게 수능 특강에 비슷한 문제 있어요. 수능 특강에.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수능 특강에 비슷한 문제 있는데 못 봤어? 혹시 알아 형님? 비슷한 문제 있는 거? 하긴 우리가 생각 없이 푸니까요. 자 그래서 코사인 x를 생각 없이 풀지 뭐 생각하면 잘 안 풀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 어디서 봤는지.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너희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거는 사인 그래프에 7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사인 그래프가 있고 7분의 파이가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7분의 파이가 이런 데 있을 거 아니니? 네. 그지? 이거 반대하는 사람 없지? 7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사인 7분의 파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 7분의 파이 값이 이렇게 쫙 생겨나는 거죠? 네. 근데 문제에서는 이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코사인이 작아야 되니까 코사인이 작은 부분은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걸 당황해 하는 게 얘들아 말이 안 되지 그죠?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길이가 7분의 파이 이 길이도 얼마? 7분의 파이 해도 되고 이거가 대칭이다 봐도 되고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 여기 요 길이도 똑같이 7분의 파이니까 2분의 3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 할 수 있겠지?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둘 다 알아두고 문제 따라서 단위원으로 푸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 둘 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너희 이게 나 12번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살다 살다 이렇게 시험 정하신 문제 처음 봤어요. 왜 모르려나? 아니 눈을 의심했어. 12번은요 문제를 풀 때 주의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게 초항부터 출발을 하는 거는 기출을 제대로 안 풀긴 한 거지. 초항부터 왜 출발을 하고 있어요? 2항하고 4항의 관계가 나와 있잖아. 그럼 2항하고 4항의 관계를 통해서 뭘 먼저 구해야 돼? 뭐라고? 어쨌든 2항을 구하면 되잖아요. 2항을 구해서 1항을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초항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쭉 갈 수도 있지만 2항하고 4항의 일부분만 잡아서 2항을 구한 다음에 가는 게 조금 풀이가 괜찮지 않아? 그치? 그래서 2항, 3항, 4항 이렇게 잡은 다음에 2항을 2K라고 놓고 2K-1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짝수일 때는 뭐래? 반을 해주라고 그랬죠? 반을 해주가 뭐가 돼? K가 되고 근데 이게 홀인지 짝인지 아는 사람? 모르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해주던지 2분의 K를 해주던지 일단 쓴 다음에 마지막에 홀짝을 체크를 해주면 되죠.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항상 내 계산한 다음에 체크해야 돼. 이 K가 1로 갔다는 거는 이 K를 무슨 값으로 잡았다는 얘기니? 홀수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희가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풀었는데 일단 풀었는데 이게 K가 짝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이게 홀수가 나와야 돼. K가 홀수 때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짝수. 이렇게 되네. 그럼 문제에서 2항과 4항의 관계니까 더해가지고 뭐가 된다는 40이 된다 그랬잖아. 40이 된다 그랬으니까 39니까 K는 뭐가 나와? 좀 해보면 안 될까? 2K, K 플러스 1에 4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3K 플러스 1은 40이니까 K는 13이 되지. 그러니까 K가 13이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겠니? 26. 여기서 26 나오네? 맞지? 그리고 이런 거 실수 포인트. 이거 괜히 K13 구해서 너무 신나고 13은 또 프로그램 안 돼. 알지? 다행히 답이 없어. 다행이야. 숫자가 작은 값이 없어서 그러는데 K 신나가지고 13 이렇게 쓰고 또 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잘 보고 이렇게 된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4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뭔데 K가? 힘든가 그거는? 뭐가 나올지 얘들아? 이 K 더하기 그러면 뭐가 30인데 K가 16이 나오니? 네. 16 맞네. 거꾸로 해보니까 맞네. K 16 나오네. 방정식 풀 줄 알잖아. 더해가지고 40인 거 K에 대한 1차 방정식 풀 수 있죠? 그래서 K 16이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 K가 16이 나왔는데 짝수니까 반띵하는 거 맞죠? 이거 맞죠? 그죠? 16 넣어서 얼마? 32 이렇게 두 개 나오네. 됐지? 네. 그럼 여기까지 딱 한 30초 만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26, 32가 있으면 A를 있을 거잖아. 그럼 거꾸로 가면 A는 뭐가 돼? 1을 빼주거나 2배를 해주거나 1을 빼주면 25. 20 2배 해주면 52. 52 1을 빼주면 30에 2배 하면 64. 64 근데 확인하고 혹시 이거 다 맞죠? 지금 짝꿍이 다 관계 맞지? 얘는 4개 더한 게 답이지? 네. 왜 이렇게 풀이 과정이 지금 걔네는 왜 이렇게 긴 거야? 이유가 뭐였지? 그리고 얘는 더해가지고 해보면 2K-1 그 다음은 뭐가 돼요? 이렇게. 2K가 되지 네. 근데 2K가 짝수인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이거는 확실히 100% 짝이잖아 네. 그러면 100% 짝이니까 이 짝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K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더해서 40이 되려면 만족하는 K를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답은 이렇게 4개 써서 딱 답이 나와야지 그리고 너희 있잖아 이게
답만 나온다고 아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를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 왜 엄마가 주차장에 주차할 때 10번 왔다 갔다 하면서 후진 주차하면 잘하시는 거야? 아니잖아. 한 번에 딱 주차, 나처럼. 한 번에 딱 맞잖아. 그치? 문제 풀 때 마찬가지지. 풀었다고 잘 푼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볼게요. 14번. 그리고 생각 자체를 너희가 내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풀었던 문제를 어디서 봤던 문제를 시험에서 보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방해를 한다 그랬잖아.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본에 충실하게 너희가 연습했던 걸 바탕으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잘 읽어주면 돼. 알겠죠? 자, 14번 볼게요. 14번. 14번 보면은 자, 문제를 A, B가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자연수라고 돼 있고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복잡할수록 되게 간단할 수 있어. 오히려 푸는 과정이. 해석이 복잡할수록. a 더하기 b 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8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라고 돼 있고 fx xk이야. 집합. 너희 집합 되게 싫어하잖아. 1학년 거 좀 연습 좀 해요. 집합 싫으면. 자, 집합. 계속 나오잖아. 6평 때도 등차 수열 나왔을 때 집합 나왔고, 그지? 별건 아니지만. 집합, 어색한 애들 집합 좀 문제 좀 푸세요. 그래서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돼. 여기 중요한 거는 모든 실수 k 값의 범위야. 그러니까 이거에 2개가 되도록 하는 만족하는 k는 3하고 k에서 4 사이에 유일하게 나온다. 이 부분에서만 나온다 이거야. 여기서만. 유일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다른 지점, k가 그냥 1이라고 쳐봐. 그런 지점에서는 이게 아닌 다른 k 지점에서는 얘가 치역이 몇 개가 될 수 없다. 치역이 몇 개 나온다 그랬어. 2개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야. 치역이 정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없다. 2개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야. 이해하죠? 2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범위를 이렇게 했을 때만, 요때만, 만이라는 게 중요해. 요때만 가능한 거야, 알겠죠? 요때만. 그렇게 읽어줘야 돼. 다른 데서는 안 된다.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치역이 정수가 2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자, 문제 상황을 판단해 보세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건 얘가 결정이 돼 있지. 결정이 돼 있으면 이것을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얘는 이거 그리지 말고 마이너스 8 기준으로 그립시다. 마이너스 8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얘들아 점근선이 뭐가 나오니 얘는? 8이 나오죠. 8이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마이너스 8을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열심히 하려는 애들이 있는데 뭐 3의 몇 제곱 계산해서 뭐 하려고, 그지? 뭐 상누구 풀 건가 지금? 그런 거 아니고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그냥 되게 작은 0. 얼마 되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0에 가까운, 그지? 그럼 8에서 살짝을 빼니까 요 정도의 값이 있을 거야. 7. 얼마일 거야. 7. 얼마고 이 그림은 이렇게 내려가잖아.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필 점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될 거냐. 얘가 7. 얼마. 점을 잡아줄 때는 어디를 잡아줘야 될 거냐면 3하고 4니까 3하고 4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 3을 잡아주면 3, 여기가 어디 나니? 7. 이건 계산해야지. 4, 5. 다 해봤어. 알고 있어 이건. 해봤기 때문에. 3,7, 4,5죠. 그래서 3,7이 있고 4,5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문제를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가면서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치역 K, X는 K 이하를 준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는 지금 그림이 물음표야. 여기 내가 정해줘야 돼. 근데 항상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요 너무 이게 답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정석적으로 막 경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뭐가 되겠다라고 빨리 판단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대충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충 한번 이 정도 해볼까 해가지고 딱 답이 맞으면 딱 답을 체크하면 되지. 아니 진짜로 그런 것도 중요해. 근데 일단 3일 때를 먼저 살펴봅시다. K가 3에 4니까 K를 3이라고 잡아봐. 3 이하니까 일단 여기 그림은 모르겠고 여기는 2 이하니까 그림이 여기서 치역이 뭐가 나오니? 7이 확실히 나와. 그지? 7은 무조건 이 안에 7이 있어요. fx 안에는 100% 7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7이 있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얘를 좀 더 가까이로 가깝게 당기잖아? 그럼 5하고 7 사이에 누가 있어요? 6이 있어. 그럼 K를 너희가 이렇게 K를 움직여가면서 K가 여기 가깝게 당겨보면 그때는 뭐를 지금 만족을 해?
6, 7을 가지죠. 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은 치역은 K의 값에 따라서 이쪽 편은 6, 7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7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 6, 7이 나오거나 7이 나오는 상황을 알 수 있잖아. 이쪽 편만 봤을 때 마이너스 8보다 큰 부분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치역은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8보다 컸을 때. 그때는 K가 그러니까 여기 6이 나오기 직전까지 K를 잡으면 그때는 치역이 7이 나오는 거고 여기 넘어가 버리면 치역이 6하고 7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치역의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네. 2개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럼 이쪽 그림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쪽 그림을 결정하는데 이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이 B라는 자연수 얘가 점근선을 결정짓지. 그럼 B라는 자연수가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어떤 식이냐면 B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란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B가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B가 1이라고 생각해봐. B가 이렇게 여기 밑에 1이 이렇게 깔렸어. 1이 깔리고 얘가 1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 쳐봐. 그러면 정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2가 됐다 쳐봐. 얘는 무조건 정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왜 무조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너희가 마이너스 8을 넣을 거지. 근데 A가 지금 무슨 수라고 돼 있어? 또 자연수.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정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얘가 1부터 시작해 이렇게 쭉 올라간다 쳐봐요. 쭉 올라간다고 썼을 때 이 그림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이하인 거에서 6하고 7을 제외한 뭔가 다른 치역이 나오면 돼. 네. 그럼 치역이 늘어나 버리잖아. 그럼 무조건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치역은 뭐나 뭐 중에 나와야 돼? 얘들아 근데 여기서 7만 나오면 또 어떻게 돼? 치역에서 7만 나오면 어떻게 돼? 7만 나오면 여기서 7이 걸렸을 때 이쪽이 7이가 6, 7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이쪽에서 뭐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말고 대략 여기가 포함이 되니까 여기가 6인가? 이렇게 하고 대충 일단은 해봐. 아니 정말로 여기 6으로 잡고 근데 너희가 만약에 이게 B가 만약에 뭐 4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쭉 사이에 가까워지니까 치역이 5도 생겨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의 정근선이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지 말이 되지. 이렇게 5가 돼야 되겠죠. 그럼 딱 들어맞죠? 너무 끼워 맞추기 같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여기서 그러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해당이 되잖아. 해당이 되면 이거 답칙하고 넘어가도 돼. 그럼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 3일 때는 어떻게 돼? 치역이 7하고 그래도 여기 7밖에 안 나오고 여기 6 나오고 여기도 5점 얼마니까 6하고 7이 나오는 거고 너희가 옆으로 좀 가져가 봐도 6하고 7이 나오고 이리로 가져가도 6하고 7이 나와서 만족을 하고 있잖아.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 너무 막 풀지 말고 이 상황을 판단해 보면 얘가 이쪽에서 6이나 7이 나기 때문에 얘 6을 반드시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을 해야지. 이거 누가 알려줘야 돼?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시험 볼 때 너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8,6 5니까 여기다 5 넣고 마이너스 8 넣어가지고 6이 나오도록 하면 A는 뭐가 되냐? A는 그냥 8 아니에요? 계산해줘야지. 마이너스 8 넣어서 6 나오게. 그건 해봐요. 그럼 A가 8이 되니까 답은 13.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치역이 6하고 7이 나오게 만들면 안 되네. 그래서 여기서 7이 나오게 하면 되지. 예를 들어 이런 생각 한번 해봐. B가 6이고 여기가 7이 걸려. 이건 안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K 값에 따라서 치역이 7만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돼. B가 6이 돼버리면 B가 6이 되고 이렇게 6이 되면서 이렇게 7에서 걸리면은 K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얘들아 위치가 안 맞아. 열받네. 여기 이렇게 해서 K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지금 치역이 7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건 이해되지? 에이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5에서 해서 아예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7로 해버리죠.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시원하게 이렇게 7로 해버리면은 그럼 6, 7이 다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야. 이렇게 이상하네. 차라리 아까 5하고 6을 찍고 넣을 괜히 생각나가지고 시험 보면서 힘들어지네. 근데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났다 쳐봐. 그럼 이건 문제가 뭐예요? 그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이건 5지. K가 3에 4일 때만 치역이 2개가 나온다 그랬지. 근데 이 K가 만약에 너희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8이 돼도 어떻게 되니? K가 마이너스 8이어도 마이너스 8 이하일 때 치역이 7하고 6이 또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7일 수는 없다. 운빨이지 뭐. 여기서 5하고 6으로 딱 써 답을 냈어. 걔 7이 생각나가지고 하면 왜 그러지 하다가 또 여기가 왜 안 된지 알겠지. 마이너스 8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 문제를 대충 찍어서 풀었을 때 5하고 6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생각을 깊이 들어가면은 7일 때 왜 안 되지? 고민을 하다 보면
요게 또 같이 걸리는 거야. 그죠? 요게 걸려버려가지고 이거 외에도 또 되는 경우가 생겨나니까 이런 지점들도 다 비례되잖아. 그지? 여기서 잘라도 식으로 다 돼버리잖아. 이해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문제 의미를.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나는 21번이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면요. 교과 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을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푸냐면 지금 이거를 S1, S2, S3 나열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게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어. 그렇게 해도 답는 애들 있어. 그리고 너희 있잖아. 원래 문제를 풀 때 어떤 최적의 방법만 찾는 게 좋은 거는 아니야. 최적의 방법이 생각 안 나면 어떡할 거야. 그지?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답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최적의 방법만 생각을 해도 그게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어. 생각이 나면 하고 아니면은 아닌 상황에서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1번을 S1, S2, S3 써서 푼 애를 비난하지 말자고. 그렇게 풀어도 돼요. 풀어도 답은 나와. 상관없어. 근데 가장 여기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AN의 합이 SN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니 교과서에 박스에 써 있을 거 아니야. SN에 한 뭐라고 써 있어? 2분의 D 그렇게 안 써 있어. 교과서에. 교과서에 뭐라고 썼니? 2A 더하기 N-1D에 곱하기 2분의 N 이렇게 써 있지 않니? 네.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너희가 시그마라는 것 자체가 시그마가 무슨 그림이 아니지. 시그마는 어떤 수열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를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 근데 시그마가 그림처럼 걔네부터 n 2분의 n 그래서 이렇게 영혼 없이 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수열이 나열인지가 보여야 돼요. 이 시그마의 정의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만약에 7까지가 있는데 k-1에 k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원래 이거는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k제곱 마이너스 k에서 전개를 하는 게 또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거 나열을 쳐보면은 1을 넣어보면 0이고 2를 넣어보면 1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 되면서 6 곱하기 7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지? 근데 너희 있잖아 이렇게 연속된 두 수의 곱의 합은 열심히 풀어봤으면 묶어보고 하다 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거 뭐죠? 3분의 뭐지? 6, 7, 8이지?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전개한다고 뭐라고 안 할게. 전개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많이 연습을 해봤다면 이게 3분의 68이라고 알 수 있지. 연속된 두 수의 곱의 합이 이렇게 된다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가지를 갖고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21번은 거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SK는 이거를 k로 바꿔야 되니까 2a 더하기 k-1d에 곱하기 2분의 k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이렇게 전개를 해. 하면은 이 없어지지. A 앞에 오고 시그마 K 뭐예요? 2분의 이거 7이구나. 2분의 7 곱하기 8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여기는 2분의 D 앞으로 오고 2분의 D 오고 뒤에가 뭐야? K-K 아니니? 2분의 D 앞으로 빼고 K-K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거? 요거 아니니? 요거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니 전개하던지 그래서 요거 하면은 여기다가 K-K니까 3분의 6, 7, 8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될 거냐면 6, 44가 되고 얘를 계산해보면 28 이거 계산 다 해서 이게 없어지고 56에다가 28로 나눈 A 더하기 2D는 23 이렇게 나와요. 네. 나누기 잘해야 돼 얘들아. 23 이렇게 나오지. 네. 근데 너희 항상 어떤 수열을 계산할 때는 초항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 꼭 초항을 찾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죠? 초항을 찾는 상황도 있겠지만. 근데 얘는 보면 이거 자체를 A의 몇 항이니? A3. A 3항이 23인 거잖아. 내가 이거를 시험 보기 전에도 A7항 해가지고 A 6항 관계 얘기했잖아. A 3항이 23이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7항을 물어보고 있지? 2항은 아니 A 7항이 13의 배수이고 여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 얘들아. A 7항은요 23에다가 뭐가 더해지 몇 D가 더해진 거니? 몇 칸이지? 4D가 더해졌죠? 얘가 뭐의 배수가 되는가? 1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치? 네. 그래서 너희가 1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볼 수 있죠? 네. 빨리 해봐. 뭐야? 적당히 39 넣으면 돼요. D가 4 나오지 않니? 네. D가 4 나오죠? 네. 그래 딱 13의 배수 이렇게 맞춰지잖아?
왜냐하면 여기 모든 항이 자연수 이런 말이 왜 나와? 이건 너희가 찾아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H를 알게 됐네? 그 D가 4인 걸 알았네? 그러면 A2를 구할 때 뭐 꼭 총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A2항 구하면 여기서 뭐 빼버리면 되지? 4 빼버리면 되니까 답은 19 이렇게 나오겠지? 응? 그래서 난 이게 약간 교과적인 가장 좋은 풀이라고 생각은 해. 근데 만약에 또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우리가 어떻게 수능 유형을 배웠을 때 2차 상수 없는 2차만 생각난다. 그렇게 했을 때 국어 방법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한번 가보면 여기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상수항 있는 2차를 많이 해서 근데 상수항 있는 2차를 너희가 다뤄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라고 돼 있잖아. 644. 그러면 이 등차수의 합을 표현을 할 때 2분의 dn 제곱에 a-2분의 dn인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너희가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부를 할 때. 일단 가장 기본적인 SN은 뭐다? 2a 더하기 n-1d에 곱하기 2분의 n.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요걸로 아까 풀었죠, 그냥? 요걸로. 네, 두 번째는 이걸 정리한 결과. n에 대한 내림차수를 정리를 했을 때 SN은 정리했을 뿐이죠. 정리를 하면 2분의 dn제곱에 더하기 a-2분의 dn이 된다는 거 아는 거고. 이거를 조금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SN은. 얘를 아예 a로 놔버려서 a n제곱 더하기 얘를 아예 b 그래서 bn 그냥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죠. 뭘로 다루던. 그치? 근데 여기까지는 너희가 교과서에서 파생됐다 볼 수 있죠. 요 정도까지는 내림차수를 정리할 수 있고, 그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를 여기다 넣어. 그래서 ak 제곱 더하기 bk가 644. 이렇게 넣어. 그럼 내가 시그마 k 제곱 7인 거 얼마인지 알잖아. 이것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385 써버리면 안 돼. 6분의 7, 8, 15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럼 뭐 나오지? 140. 뭐 나오지? 140 나오니? 그래서 140A 더하기 얼마? 28B는 644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28로 나누면 뭐가 되니? 5A 더하기 이렇게 나누기가 힘드니? 23. 지금 이 시험지가 좀 그렇지 않아? 나누기도 힘들고 계산도 힘들고 그지? 자, 이렇게 계산 잘하는 애들이 유리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A 더하기 B는 23 이렇게 나오네? 그렇게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7이잖아. A7이면은 너희가 S7 빼기 S6이니까 이게 빨리 암산해봐. 이거 그냥 공식 몇 써도 되는데 내가 지금 공식 같은 걸 최대한 배제하고 하려고 하는 거야. S7은 49A인데 6은 36A잖아. 그럼 빼면 몇 A야? 13A죠, 13A. 여기 7,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얼마? 그냥 B지? 이거 맞죠? H 나온 가정 알지? S7에서 S6 뺀 거야. 그럼 요거를 봐야 돼. 요게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야? 13배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얘가 13배수가 되는데 B에다가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23 빼기 5A를 집어넣을 수 있지? 23 빼기 5A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23 더하기 8A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럼 얘가 또 13의 배수여야지? 그럼 A가 뭔데? 26. 이 A 2 나오죠? 이렇게 나오네. 됐네. 그럼 A 2 나오니까 B는 13 나오지. 그러면 A는 2 나오고 B는 13이니까 20 알아 몰라. 2 나오고 B는 13 나오니까 SN 나왔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지. 그지?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그리고 내가 풀 거 줄 테니까 그거 얘들아 풀고 그거 좀 시간 제는 풀어보자.